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용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권충용 과장과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희비교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어제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초반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그래프상으로 좀 올라갔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점점 내려가는 모습. 이틀 연속 계속해서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나마 이제 대형주가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과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에 상하지 좀 못한다는 이런 느낌은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 느끼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코스피가 거의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올랐던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숨고르기를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뭐 수급 자체는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좀 매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관의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 화학 업종에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화학, 통신, 의약품 쪽에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또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뭐 장 막판에 외국인이 한 150억 정도 매수를 좀 동참을 해주면서 막판에는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중소형주가 종목별로 약세를 계속해서 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어제 장 초반에는 메르스의 재발로 투심이 굉장히 좀 악화되면서 종목별로 굉장히 매수세가 찾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로 한 달간 매기가 쏠린 상황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종목별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굉장히 좀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사실 온도로 느끼기에는 대형주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꾸준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모습. 사실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성장주들이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 같은 온도차는 지속될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2050포인트부터는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겠는가. 앞으로 1100포인트를 보고 2100포인트를 보고 50포인트의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종목별로는 뭐 크게는 한 10%, 작게는 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2100포인트에서 추가적으로 사기 위해서는 연말까지는 2200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200포인트 뭐 신고가를 깨기에는 좀 어려운 투자 심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개인들의 펀드 판매 욕구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간에 어느 정도 펀드런 매도로 전환을 하지 않겠는가, 기간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로 좀 샀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가격 메리트 또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많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가 메리트가 좀 사라진다면 다시 좀 성장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중소형주 비중을 좀 늘릴 시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같은 경우는 5월달 이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의 매물이 남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 5월부터 7월까지 상승하는 동안 한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9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고점에서 매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량이 적은 것이 좀 정상이고 고점 기간에서 손절 매도에 어느 정도 피크는 좀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그러니까 중소형주로서의 다시금 매기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사실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날 때는 전략 수정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대응 전략을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지금 담아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300불을 지지 못하고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이 좀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추가 상승에는 일단은 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방이 막힌 부분에서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코스닥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좀 우세를 띠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뭐 시장이 없겠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10분한테 물어보면 한 8분, 9분이 연말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동특이 좀 가장 어두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일단은 지수 상황으로는 좀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은 반등 전에 일단 클라이맥스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코스닥에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움직임을 봤을 때는 반등 전에 좀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을 했었고, 오늘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바닥을 만들어준다면은 3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코스닥이 3중 바닥을 만든 이후에는 좀 강한 반등세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환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한 9분 응선 정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여론은 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지금이 이제 맥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또 오히려 매도로 좀 대응할 때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전략 시장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